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의 김민재입니다.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은요, 오늘도 8시부터 10시까지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2시간 동안 열심히 시청하시면서 5월 시장 전략 미리미리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월의 마지막 거래일 양시장이 방향성을 달리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코스닥 시장만큼은 전일의 상승세를 지켜주는 모습이었는데요. 750선을 훌쩍 뛰어넘기면서 마감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팔자세를 보여줬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사자세를 보여줬던 기관 수급, 과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봐야 하는지 오늘도 배트맨 전문위원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2시간 동안 알차게 5월장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방송 보시면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또 고민에 대해서 접수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전화,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같은 경우에는 0231-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4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로 또 종목 신청하실 수 있는 카카오톡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활용하시는 카카오톡 메신저 켜신 다음에 오픈 채팅만 찾아가셔서 샘플러스라고 검색하시면은 저희 배트맨 전문위원분들의 개인 톡방이 쭉 뜨는데요. 그중에 원하시는 전문위원의 톡방 클릭해서 입장하시면은 언제든지 무료로 종목 신청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많은 활용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배트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거고요.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4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저희와 또 함께 시간을 잘 보내셔야만이 5월 시장 성공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함께 다뤄주실 분들 어떤 분들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체기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그리고 여승재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시장 분위기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저희가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시장 이슈 체크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장 초반에는 좀 하락세로 분위기를 잡더니 그래도 마지막에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전환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내일 연휴가 지나고 나서는 5월 시장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장 전략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세 분께서는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어요. 장 초반에, 그죠? 근데 이제 4월 마지막 거래일이었었어요.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2.94%, 4월 달에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5월 달은 어떨까라는 그런 부분들, 우려감보다는 사실 기대감이 더 큰 그런 한 달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결론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빠지게 된다라면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지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2100포인트대, 2150 이하권역으로 밀리게 된다라면 적극적으로 주식을 좀 담아야 되는 그런 흐름들이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승재 전문위원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전에는 이제 그 오픈 채팅방에서 네. 일단 관망. 예. 근데 어제 그 간밤에 미국 증시가 이제 나스닥 S&P 500 지수가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은 장 후반 들어서 그 상승폭을 좀 축소하면서 마감을 시켜놨거든요. 그리고 또 그 소매 지출 그런 지표도 좋게 발표가 되었지만은 시장에서 그 금리 인하, 올해 연말에 금리 인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오픈 채팅방에는 제 식대로 표현하면 김치국물 마시고 있다.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FOMC, 그리고 또 미국 경기지표, 고용지표 이런 부분들을 앞두고서 좀 관망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좀 그렇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일단 관망하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 이후에 S&P 500 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 선물이 이제 하락세를 멈추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들이 이제 포착이 되었어요. 그 시간대가
10시 50분 그 부분이었는데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코스피 지수 2185포인트가 이제 중요해졌습니다라고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2185포인트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또 반등이 전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한국에서도 이제 산업생산 지표가 발표가 되었죠. 그게 이제 2월 달에 워낙 좋지 못했었기 때문에 지금 1.1% 증가한 것으로 발표된 것이 뭐 기저효과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중국 실물 경제 지표가 이제 잘 나오게 되면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 축소, 분석, 재기 이런 부분들이 또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이기도 한데 오늘 장중에 이제 그 중국의 제조, 비제조 PMI 지수가 발표가 되었잖아요. 그게 이제 시장 예상치를 비롯해서 이전치까지 좀 하회하는 결과를 나타내서 조금 불안하기는 했지만은 결국 이제 중국 증시도 이제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 또 경기 부양책 축소 이런 부분들도 다소 완화되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제 아래 꼬리 달면서 2210포인트 선까지 또 반등 이렇게 낙폭을 줄이면서 올라가기도 하는 모습 보이면서 이제 변동성을 좀 키우는 그런 장세를 보였었는데 5월 달에도 이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장세가 증시가 이제 좀 제공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정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을 해드리면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조정 시에는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점 공략의 기회로 좀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 시에는 매수 의견이다라는 표가 두 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하채기 전문위원님. 아침부터 그냥 계속 예. 얼굴을 지금 예. 비추시고 계시는데 오늘 장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저한테 안 물어보고 넘어간 줄 알았습니다. 아이, 설마요. 자, 제가 오늘 아침 10시에 이제 아까 지금 장중에 이제 방송을 했는데 그게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고수는 지금. 고수는 지금?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아침에 이제 방송을 했는데 이제 시작과 동시에 계속 시장이 좀 하락을 나왔었어요. 우리 그 여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가 그 나스닥 선물 지수를 좀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 우리가 뭐 오늘 이제 어떤 변화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 우리 PD님 이거 제가 좀 띄워놓은 그 나스닥 선물 지수 좀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으로 이제 4시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 뒤에 이제 5시 반 넘어가서부터 그리고 이제 급락이 나오다가 그러면서 우리 시장이 열리기 전에 이제 한 7시 정도에 이제 오픈을 했는데 그 뒤로도 계속해서 이제 하락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이 하락세가 우리나라 시장을 조금 아침에 좀 출발이 좀 좋지 않게끔 만들었는데 뭐 우리 아까 우리 여승재 의원님께서 뭐 FOMC에서 이제 2일날 우리나라 새벽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이제 우리가 쉽게 이제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구글이죠. 구글의 모 기업인 알파벳이 시장에서의 예상치보다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시간 외에서의 그 7%의 급락이 나온 부분, 그 부분도 좀 영향을 좀 미친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영향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오늘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면은 외국인들이 현물보다는 선물 쪽에다가 지금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었죠. 그래서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나와가지고 이 흐름에서 환율도 이제 급등을 하는 흐름이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같은 이렇게 환율이 좀 급등하는 흐름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상당히 좀 낙폭이 좀 크게 나와야 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시장이 그렇게 낙폭이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밑꼬리를 좀 달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였고 그다음에 제가 아침에 계속해서 밀릴 때 제가 그 선물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물 전 거래일의 양봉을 좀 보는데 이 양봉의 몸통에서 절반 정도를 좀 보고 우리가 오늘 그 음봉이 그 양봉의 절반을 깨느냐 깨지 않느냐를 여러분께 종가에 가서 좀 보고 만약 깨지 않은 선에서 끝나간다 하면 종가에 좀 베팅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선물이라든가 현물 차트를 보면은 전일 양봉을 음봉이 절반을 깨지 않고 밑꼬리를 달면서 상승을 밑꼬리를 달면서 하락폭을 좁혀가는 그런 흐름이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종가에 좀 베팅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쉬고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장이 열리는데 5월 초에는 조금 단기적인 상승세를 좀 볼 수 있는 그 흐름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 종목이죠. 삼성전자를 빼놓고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어떻게 보면 논하기가
좀 부끄럽죠.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좀 하락하다가 이 적삼이 3개 나오고 항상 그 정석적인 플레이에서 보면은 적삼 뒤에는 항상 음봉이 한 번 나옵니다. 이럴 때를 오히려 더 매수 기회로 잡아야 한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장중에 이제 아무래도 나스닥 지수가 선물 지수가 흔들리니까 삼성전자도 동반 좀 하락했다가 그 다음에 11시 이후부터는 삼성전자 뭐 시장 다 하락을 좁혀가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라든가 지수 이런 것들 봤을 때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5월 초에는 단기적인 상승세를 좀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결국은 뭐 5월 달도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조정 시는 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종목인 것 같아요. 종목이나 섹터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을 꾸준하게 시청을 하시게 되면 종목부터 섹터까지 다 짚어드리니까 꼭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요. 뭐 오늘 시장 상황은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을 살펴봤을 때는 일단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좀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을 세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으로 좀 눈을 돌려봐야 하는지는 저희 2부에서 계속해서 또 이어지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오늘 시장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저희가 다음으로 또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장 이슈를 좀 점검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다뤄볼 첫 번째 이슈는요. 금의 신소재 그래핀 관심 부각으로 오늘장 모회사인 국일제재가 또 한 번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자회사 국일그래핀이 구글과 비밀 유지 계약을 맺었다고 하니까요. 향후 주가의 방향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죠. 통신장비주 5G 관련주들이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제4 이동통신 관련주들까지도 한번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세 분과 함께 오늘의 시장 이슈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뭐 봐야 될 부분들이 이슈 첫 번째 이슈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이 시스템 반도체 뭐 이런 쪽 뭐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라고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미리 저희는 다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를 좀 가지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꿈의 신소재 그래핀 뭐 관심이 좀 부각되고 있다. 뭐 국일제지나 뭐 이런 기업들 상당히 좀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관련주들도 상당히 좀 크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과거에도 이런 테마가 있었습니다. 뭐 탄소 나노튜브라든가 뭐 이런 테마들이 좀 있었었는데 그 이후로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테마성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여승재 전문위원께서 이거는 좀 전문이실 것 같아요. 좀 슬슬 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주식 경력이 한 10년 이상, 한 15년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 그렇죠. 그래핀 관련해가지고 기억나실 텐데 저 역시 뭐 2009년 뭐 그 이후로 그때서부터 이제 그래핀 관련돼서 좀 관심이 있었고 계속 이제 찜해두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수소차 관련돼서도 찜해둔 기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불미 좀 해프닝이었죠. 공개 방송이 좀 오류가 생겨가지고 진행을 못 해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국일제지가 일단은 이제 자회사 이 구글과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또 이제 오늘 점상한가를 보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뭐 국일제지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뭐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재밌고 유익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작년 5월 주가 급등에 따른 조회 공시가 있었는데 뭐 특별한 사유 없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 이후에 국일 그래핀이라는 자회사를 신설합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이제 급등하는 시세를 좀 분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그래핀이라는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반도체 소재, 실리콘은 잘 아시죠? 실리콘은 잘 아시는데 그래핀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한한 가능성의 신소재 그래핀이다라는 부분인데요. 2004년도에 이제 맨체스터 대학 과학자들이 흑연에서 분리해낸 나노 물질이에요. 이게 이제 강도는 강철보다 100배 강하고 또 신축성도 좋고 그리고 전기 전도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구부리거나 또 늘렸을 때 그리고 이제 열 전도도가 구리의 10배가 넘고
빚의 98%를 통과시킬 정도로 투명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반도체 소재인 실리콘을 대체할 수 있는 첨단 신소재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응용 부품도 이제 표가 나가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거의 다 이 IT 전자 제품들이죠. 그래서 거의 모든 형태의 전자기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뭐 구글이 됐건 애플이 됐건 삼성전자가 됐건 간에 굉장히 탐이 나는 소재임에는 분명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2009년도서부터 해서 이제 특허 출원 건수, 특허 허가 건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거든요. 일본, 미국도 제치고 일본도 제치는 시기가 2013년에서 이제 2014년도에 한국 기업들의 특허 건수가 미국 기업과 이제 일본 기업을 이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확인이 됐는데, 그렇게 이제 기술 개발을 하면서 연구만 하던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눈에 보이는 제품으로 나온다라는 부분이죠. 좀 이제 화면이 넘어갔는데 그래핀으로 만든 소자도 개발이 됐고 또 이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들어간 투명 전극도 이제 개발이 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게 당장 뭐 이게 상용화되고 대량 생산은 어렵지만 분명히 대체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은 이 그래핀 관련해가지고 국일 제지가 점상한가 가고 그리고 소울리에타라든지 뭐 상보라든지 다른 관련 기업들이 뭐 크리스탈 신소재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옥석을 가리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워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래핀 관련된 특허를 10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더 늘어났을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그래핀 볼이라는 부분을 작년 디트로이트 모터쇼였나요? 거기서 또 선보이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이라도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지금이라도 알고 계시는 게 좋고, 제가 또 찜해놓은 종목에 있는데 어제 이제 공개 방송 진행을 못했지만은 추후에 또 일정 스케줄을 잡아서 공개 방송 진행하면서 제가 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기술적인 트레이딩 부분이 필요한 시점이 되겠지만은 충분히 옥석이 가려지는 시기가 도래할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열렸을 때는 잡을 수 있게끔 기업을 미리 좀 선점해서 기업 분석을 좀 꼼꼼히 해놓은 상태에서 선점해서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고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롭게 뭐 태어나고 있는 그런 테마성 흐름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하채기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픽이라는 거 아까 이제 우리 여성재 의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빼고 네.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이런 말 있잖아요. 소금에 사서 뉴스에 바르라. 그렇죠. 지금 이 재료가 터지기 전에는 기대치가 있어서 올라가는데 이 재료가 터져가지고 소멸이 되면은 매도 물량의 압박을 받아서 하락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4월 24일 날 이제 상한가 가고 그다음에 4월 25일 날 약간의 상승세가 마감했을 때 이때 이미 구글 쪽과의 좋은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또 오늘 30일에 뭐 구글 쪽에서 와가지고 좀 참관하면서 어떤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오늘 비밀 유지 계약이 체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재료가 없어요. 기대 심리가. 이제 가려면 또 다른 어떤 기대 심리에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회사에 의해서 어떤 기대 심리 올라왔고 그다음에 재료가 노출이 돼 버렸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처럼 정상 같지만 이런 구간에서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셔서 수익 실현을 해주는 그런 구간으로 잡아야 된다. 오늘 장중에 잠깐 풀렸다가 올라왔는데 아마 이 기회에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 또 이제 상한가 들어갔다 풀렸으니 잡을 수 있으세요. 근데 급등주로 한 것은 초입 단계에서 딱 상한가 딱 처음 나왔을 때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라든가 그날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리스크가 커진다라는 거. 그래서
급등주를 하더라도 딱 첫 상한가를 보시고 그 다음 날에도 그날 들어가지. 근데 무조건 또 상한가 갔다 상한가 나왔다 해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 그다음에 이 종목의 재료 이런 분위기를 좀 보고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 투자분께서 손을 댔을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의 보유 영역이다. 그래서 없으신 분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 이번 기회에 돈 많이 벌시라고 빌어주시면 또 다음에 본인한테 또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좀 더 드리자면 사실 이게 뭐 꿈과 희망을 없는 그런 테마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활용도가 원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시간을 돌려서 과거로 좀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들, 뭐 탄소 나노 튜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테마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뭐 상용화를 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상용화됐던 부분들은 많이 없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오랜 시간 동안에 되면서 상용화를 좀 준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사실 이 그래핀 관련주라고 해서 나오는 국일재지라든가 잉크테크, 상보, 솔루에타 이런 기업들 중에 실적이 좀 제대로 나오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는 특히나 국일재지 같은 경우는 고평가 영역에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주식 매수 선택권까지도 나왔었죠. 물론 그 종목군들은 몇 배씩 차이가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매도가 나올 거예요. 수익을 챙기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차트만 보고 더 올라갈 것이다. 그런 뉴스만 보고 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일단 이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보고 그래도 사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면 좀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좀 보는 전략이 좀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저 같으면 안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고 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슈 아주 핫하죠. 통신장비 쪽 섹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신장비에서 5G 그리고 제4이동 통신까지도 좀 흐름들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오늘 뭐 아침부터 내내 통신장비 쪽 섹터를 하채기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네, 제가 아침부터. 예, 아침 10시에 이제 네. 방송을 할 때 그때는 통신 장비주가 가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그렇죠. 딱 제가 10시부터 1시간 딱 방송하고 그 다음부터 갑자기 가더라고요. 시장이 제 말을 들었는지 아니면 방송을 봤나요 혹시? 이게 봤는지. 그래서 5G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계속해서 간다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누구나 알고 있죠. 뭐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고 그다음에 세계 시장에서도 이거를 누가 어떤 국가가 빨리 선도를 해서 주도를 하냐. 그래서 이거를 세계 시장을 주도를 하는 국가가 어떤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산업인데 또 뭐 제4차 산업하고도 연관이 되죠. 그래서 뭐 자율주행하고도 연관이 되겠고 뭐 빅데이터 그리고 각종 이제 그 제어 장치들하고도 또 5G 통신이 또 연결이 되고 또 전송 속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약 한 30조 정도의 좀 지원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정통부에서도 전국적인 구축망을 좀 하겠다라는 거고 2018년도에는 시외곽 쪽에 먼저 그 5G 중계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 올해죠. 올해는 5G 좀 도심권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설치하려고 하는 대기 매수 물량이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2019년도에 통신 장비 업체들이 조금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와서 나중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동통신사로 좀 넘어가지 그런 흐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남북 관계가 상당히 답보 상태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남북 관계가 잘만 해결된다 하면 북한의 기간 산업들 그런 것들이 성분 조금 취약하잖아요. 그리고 또 북한 내에서도 이동통신 그 수요자들이 계속해서 좀 증가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잘 된다 하면은 통신사 쪽들 또 장비들이 그쪽으로 진출을 해서 새로운 또 시장이 좀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테마로 좀 보기에는 지금은 조금 어려운데 내년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총선이 있고 미국에 좀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때쯤에 어느 정도 한번 트럼프가 한번 입을 열지 않을까 좀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통신 장비 관련 종목들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4 이동통신까지 이제 계속해서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사가 SK, LG, KT가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법적으로 또 항상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이제 5G 통신이 이제 되기 때문에 이쯤해서 새로운 통신사가 좀 한 번쯤은 나와줬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물이라는 게 계속해서 고이면은 부패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번 정도 쇄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돼야겠어요. 그래서 이 정보가 허가제에서 이제는 등록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바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새로운 이동통신사가 나와서 조금 시장을 쇄신해서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조금 더 고객들에게 좀 서비스가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제4 이동통신 관련 종목, 이번 달이네요. 이번 달에 4월 달에 좀 이동통신 관련된 종목들이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저 5 통신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4 이동통신 업자도 조금 단기적으로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좀 지켜보자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 통신 장비 섹터들이 금일도 좀 상당히 주가 흐름들이 좋았었어요. 우더기 뭐 신고가 흐름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거를 추격 매수를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그거를 사실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승재 전문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더 가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야 될까요? 지난주에 매수하시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지난주 시장 별로 안 좋았잖아요. 예.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시장 조정 줄 때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 통신 장비주 보세요라고 채팅창에 올려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진 시스템도 또 말씀을 좀 언급을 해드렸고, 근데 이제 우리 하채기 위원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조금 첨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5G 관련해서 이제 통신 장비주들 보셔야 하는 이유, 그리고 오늘 또 강세를 보였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 4월 16일이었습니다. 4월 16일 날 퀄컴하고 애플하고 소송을 종료했죠. 종료 뉴스가 그날 나왔어요. 근데 그 퀄컴과 애플 간의 소송, 그 배경이 뭐였어요? 통신 그 칩이었잖아요. 결국 이제 퀄컴은 뭐 미국, 중국, 유럽 국가들한 이제 정부하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 애플과 또 라이선스 그 부분 해가지고 또 이 소송하고 있었고, 소송 중에 애플이 라이선스 관련된 비용 이제 지급을 하지 않으니까는 또 이 매출 면에서도 좀 부담이었고요. 그리고 애플은 인텔한테 줬죠. 통신 모뎀 칩을. 근데 인텔에 이제 루머가 돌았습니다. 무슨 루머가 돌았냐면은 그 기한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루머가 돌기도 했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 소송을 종료하게 된 것은 양사 간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절충이 됐기 때문에 소송을 종료를 한 거죠. 이제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에서 5G 폰을 내놨는데, 애플이 2020년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5G 폰. 삼성전자에서 5G 폰 내놓는 거하고 LG전자에서 5G 폰 내놓는 거하고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차이가, 애플이 5G 폰 내놓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큰 영향이 있을까요? 이제 그런 영향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은 충분히 좀 답이 나오실 것 같아요. 5G 그 시장에 대한 전망, 시장 뷰 이런 부분들이 좀 답이 어느 정도 나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뭐 앞서서도 뭐 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그 통신사들에 대한 통신사들이 이제 설비 투자하는 부분, 기지국 관련해가지고 또 그게 이제 2020년, 2021년, 2023년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오이솔루션 오늘도 뭐 굉장히 강한 시세 분출이 나왔었고, 하지만 제가 시크릿 종목 늦둥이 마지막 종목으로 대덕전자 말씀드렸잖아요. 대덕전자도 반도체도 반도체지만은 통신용 고다층 PCB, MLB 관련해서 좋아질 수 있다라는 투자 포인트로 대덕전자 말씀드렸잖아요. 대덕전자 아직 많이 안 올라갔죠. 그런 부분들 잡아 들어가시면 통신 장비주 아직도 기회는 제공될 수 있다.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G 관련주들, 통신장비 섹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예요. 팁을 한 가지 더 드리자면 몇 번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국내 쪽, 내수 쪽만 치중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해외 쪽, 즉 수출을 좀 많이 하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좋다라는 의견.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이 좀 상당히 통신 강국이잖아요. 제일 빠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미국조차도 지금 포지 투자가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설비 투자를 해야 될 부분들은 좀 상당히 많다라는 거. 인도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즉 땅덩이가 넓으면 넓을수록 설비 투자에 대한 비용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으로 수출을 하는지,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할 기업이 어떤 쪽으로 좀 투자를 하는지, 수출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국내 쪽에서도 SK 쪽에서 얼마큼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결국 단기적으로는 사실 어느 정도 고점 징후가 좀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는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뭐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5G 관련해서 파생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트론 같은 경우도 카메라 모듈 쪽에 있지만 5G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로 번져나간다든가 아니면 5G가 되면서 사물 인터넷 쪽이라든가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파급돼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유심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계속 IT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올 한 해 적어도 올 한 해는 IT 빼고는 논할 시장이 아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T는 필수적으로 한 종목을 좀 꼭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있었던 시장 이슈들 분석을 해보면서 앞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져봐야 할 업종들에 대해서도 가려봤습니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순서는요. 저희가 이제는 종목을 좀 가려보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진품명품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종목들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다음 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종목 진품 명품 코너입니다. 이번 코너는요, 종목의 가치를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 가운데 일부 종목에 대한 각각의 전문위원분들의 의견 함께 나눠볼 거고요. 적정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한번 평가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함께 평가하시면서 또 우리 전문위원분들 개인 톡방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같이 또 가격을 매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부터 저희가 공개를 해드릴 건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진품 명품의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90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의 저점 매수의 기회일지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일단 오늘 종가는 2% 넘게 오르면서 10만 8,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참 오랜만에 6거래일 만에 상승이 나와준 모습인데요. 일단은 세 분께서 각자 삼성전기에 대해서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적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목표가까지 함께 적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거래량이 확 늘어난 모습입니다. 시장 전망치에는 약간 못 미치는 결과지만 그래도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나름 괜찮게 나온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쪽에서 특히나 더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기 다시 한번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종목이 될 수 있을지 세 분의 의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트보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일단은 하채기 위원께서는 삼성전기 패스하겠다라고 적어주셨고요. 정재현 위원께서는 매수가 10만 7천 원, 목표가 14만 원을 적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채기 위원께서는 매수가가 오늘 종가랑 동일하네요. 10만 8,500원, 목표가 13만 원 세워주셨는데.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네, 우리 여승재 제가 위원님. 두 번 한 것 같습니다. 저 하채기 위원이 너무 좋아하나 봐요. 우리 여승재 위원님께서는 13만 원을 적어주셨습니다. 일단은 여승재 위원 그리고 정재현 위원께서 목표가 약간 비슷하거든요. 세 분께서 한번 삼성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실까요? 왜 패스하셨어요? 우리가 네. 물론 이제 회사가 네. 좋아서 가는 것도 있는데 네. 제가 항상 그 체크리스트가 네. 세 박자가 맞아야 된다 하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종목을 가져갈 때 내가 단기로 가져갈지 장기로 가져갈지 정한다 해도 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게 주가가 장기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일단은 재무 구조가 좋아야 돼요. 실적이 나와야 하고 안정적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배당금 주면은 정말 더 좋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주로서의 재료가 있다고 하면은 정말 기대감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주가가 한번 올라갔다가 빠지느냐 아니면 빠져서 바닥을 다지고 가냐인데 근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한번 사이클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크게 한번 돌아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멀리 봤을 때는 조금 더 시장이 출렁거렸을 때는 이런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은 기술적인 분석에서 조금 하단으로 좀 더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심하면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패스를 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봉을 한번 주봉을 보든 월봉을 보든 상관없으세요. 네. 뭐 보면은 자 2010년도에 44,800원을 좀 찍고 이게 166,600원까지 갔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그러다가 한 사이클 돌고 나서 지금 보면은 이 주봉에서 이 추세가 지금 꺾였거든요. 현재 이 추세가 지금. 그럼 이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이걸 추세를 쉽게 돌리기는 지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 매물 소화라든가 기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조심하면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는 패스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정재훈 의원님께서는 매수가 목표가 정하셨나요? 저 10만 7천 원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지금 매수 감정가 평균 감정가가 10만 5,250원이에요. 목표가가 13만 5천 원으로 좀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삼성전기가 좀 과도하게 저는 빠졌다라고 보는데 가격 조정은 저는 마무리가 좀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월봉 차트로 보게 된다라면 지금 상승폭의 618 조정까지 다 받았어요. 그러면 일단은 가격 조정까지는 다 마무리가 됐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기술적 반등은 여기서부터 이제 바닥은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사실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던 부분들이 MLCC에 대한 얘기들만 주로 채워져 있었단 말이에요. 삼성전기가. 근데 얘네가 MLCC 사업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카메라 모듈 쪽 사업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지금 삼성전기를 이 담당하고 있는 애널들의 이익치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틀렸거든요. 사실 1분기 작년 4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도 어닝 쇼크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미리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바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했던 얘기가 MLCC에 대한 부분, 재고에 대한 둔화, 재고가 많다, 늘어났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뭐 자율주행 쪽이라든가 스마트폰의 부분들에서 쓰임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카메라도 지금 보게 되면 카메라 모듈 쪽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카메라 대수는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카메라 모듈 쪽에 있어서의 수익성은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MLCC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재고가 좀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는 하반기 때부터는 쓰임이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실적의 개선 속도는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물론 역성장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크게 실적에 대한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일 뿐입니다. 예상보다 좀 더 좋아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게 된다면 단기간으로 한 12만 5천 원 정도를 1차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지만 좀 여유 있게 보게 된다면 14만 원 정도 때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매수가 목표가를 14만 원으로 좀 잡아드린 부분들이고요. 여승재 전문위원님도 뭐 말씀을 해주셔야겠죠. 뭐 앞서서 얘기 잘 해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실적 발표가 나온 거잖아요. 시장 뭐 컨센서스 하회했다 뭐 그런 소리들도 있지만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친환경 자율주행차죠. 그 전장 쪽으로의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부분들도 저 나름대로는 좀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컨퍼런스 콜 한 내용 보면 그 전장용의 MLCC 공급이 늘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5G 관련해서도 핵심 부품 쪽으로 MLCC를 쓰겠다라는 부분들도 잡히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 항상 가격은 시세는 시장이 평가를 해준다라고 굳게 믿는 또 전문가 중에 한 명인데 오늘 종가가 그냥 적정 주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기술적으로 이제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은. 가격 조정 이후에 완만한 상승 추세대를 형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하채기 위원님이 또 주간 흐름에서
중장기 추세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 중장기 추세는 깨졌어요. 추세는 일단락이 됐습니다. 일단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를 보시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또 그 실적이라든지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노이즈가 끼면서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 상단선의 이 추세, 이탈했던 이 추세선의 상단 가격 부분이 13만 원 부근이죠.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한 13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린 거고요. 지금 올해 들어와서 조정 이후에 완만한 상승 추세를 다시 만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뭐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겠고, 다만 리스크 관리하는 가격은 10만 원 정도로 정해놓고 대응하시면 무난한 매수가가 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에 대해서 세 분의 적정 주가 확인을 해봤고요. 참고 잘 하셔가지고 평소에 좀 생각 있으셨던 분들은 대응 잘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잠시 뒤에 종목 상담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접수 미리미리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진품 명품의 두 번째 종목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일단은 오늘 종가부터 보겠습니다. 7% 가까이 올랐고요. 202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세 분께서 역시나 이 종목 역시 적정 가격을 화이트보드에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신형 합성 음모 개발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지금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추세 분출이 더 나올 수 있을런지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이 종목은 그래핀 관련주로 엮이기도 하잖아요.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는 그래핀. 앞서 저희가 오늘장 시장 이슈 코너에서도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과연 세 분께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화이트보드를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못 썼습니다. 이게 조금 이게 골치 아파요 이게. 이게 골치가 아픈 종목이라 네. 사실 이거 사기 싫은데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좀 적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패스를 조금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목표가를 대충. 적어보겠습니다. 다 적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트보드 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우리 하채기 위원께서는 패스. 이번 종목도 패스라고 네. 써주셨고요. 예. 정재훈 위원께서는 매수가 1,800원, 목표가 2,600원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주가에서 조금 더 내려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여승재 위원께서는 일단은 매수 보류다. 1,900원 기준으로 좀 일단은 홀딩을 해보자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일단은 정재훈 위원께서만 매수가를 적어주셨어요. 한번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더 빠져야 된다는 얘기겠죠. 조정을 좀 더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금요일 또 대량 거래가 좀 터지면서 흐름들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다음 주가 내일 쉬고 목요일 날 증시가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는데 아마 조금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물론 뭐 어떤 재료나 이슈 부분들 때문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대량 거래가 터지는 그런 모습들은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좀 권하는 뭐 그런 식으로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이 신형 합성 음모를 뭐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뭐 했다 이런 얘기들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사실 유일하게 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의심스러운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그런 게 알려져 있다면 기관 쪽에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외국인 쪽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이 외국인 쪽으로 잡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게 진짜 외국인인지 노란머리, 검은머리 외국인인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뢰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대주주에 대한 부분들도 뭐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뭐 그다지 이게 반길 만한 뭐 그런 종목은 아니다. 다만 차트는 좀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뭐 추세대를 조금 이어가게 된다라면 뭐 한 2,600원 정도대, 뭐 그 정도 때까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을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하채기 전문위원님은
패스를 하셨어요? 예. 왜 하셨어요? 패스. 저는 간단합니다. 네. 일단은 네. 중국 사람이 운영하고 있다는 거. 항상 이게 네. 중국 뭐 차이나 그레이트도 감사 의결 거절당했고 옛날에 또 지금 잠깐 좀 종목이 생각 안 나는데 또 상장 폐지되는 있었는데 그 그렇죠, 종목도 있었죠. 있었죠. 제가 네.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래서 이 중국인들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공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6만 주 이상의 지금 공매도량이 나왔거든요. 그 전날은 한 5만 8천 주가 나왔고, 이제 그 다음 26일에 25일이 좀 쉬었지만은 계속 보면은 이 공매도 물량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조금 대응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인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공매도량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그냥 저는 이 종목 아니고도 그렇죠. 우리가 살 종목 2,000개가 넘어요. 굳이 꼭 이렇게 위험한 애들, 좀 문제가 많은 애들을 우리가 투자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승재 전문위원님도 한 말씀 해주셔야죠. 일단 보류 드렸어요, 매수는. 네. 지금 가격에서 매수할 이유는 뭐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매수하신 분들은 계시겠죠. 당연히 예, 매수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1,900원. 어제 종가예요. 어제 종가가 1,900원이고요. 이 어제 종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그냥 홀딩하고 위쪽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은 매도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주간 흐름으로 돌려서 놓고 보면 지금 뭐 추세 하락 추세에서 이제 뭐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위쪽으로 조금 더 열어두고 본다라고 치면 한 2,500원 부근까지는 뭐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보이지만 대신에 지금 가격에서 그 리스크를 떠안고 매수할 이유는 없다. 보유하신 분들은 1,900원 기준으로 한 2,500원 부근까지 노려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라고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크리스탈 신소재의 평균 매수 감정가가 1,800원이고요. 목표 감정가가 2,250원인 상황이니까요. 참고 좀 하시고 추격 매수하지 마시라는 말씀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장에 또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을 위주로 종목 진품 명품 코너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종목 대응하실 때 응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10분만 쉬었다가 뱉으면 2부로 다시 돌아올 건데요. 2부에서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먼저 이어가니까요. 종목 접수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용해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